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 임기 말 인사 중단은 관례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네,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임태희 고문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되게 그동안에 보면 잘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 영원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된 걸 시인한 겁니다. 네, 정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협의를 하는 선이 어디까지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이명박 당선인 때 인수위 명의로 공식적으로 2번이나 인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얼굴을 붉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미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한 번 더 인사 자제라는 얘기가 나오면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진영이 같은 당에서 이 정권이 재창출돼도 마찬가지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씨도 당선인 시절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공기업 또 공공기관 이런 데 이제 전문성이 없는 이제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이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경우들을 따져보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네, 이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임명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 때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임명하려다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가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이고요. 아까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땐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두고 부딪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탄핵으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바로 며칠 뒤 마사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는 상황상 더 좀 혼란스러웠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탄핵당한 정권이 졸속 추진한 알박기 인사는 철저히 검증해서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뀐 뒤에 임명된 지 2달이 된 이 상임위원을 다시 원래 있던 부처에 복귀시켜서 이른바 알배기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구 권력의 충돌을 하면서 자리 다툼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있죠. 네,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이 350곳입니다. 이 중에서 논란이 되풀이되는 곳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곳이 마사회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마사회 전 회장이 해임이 됐는데 지금껏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신임 회장이 취임해서 이른바 알박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대통령제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에 플럼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쯤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자리를 공개한 책인데요. 임명 절차, 조건, 방식 등을 명확히 만들어 놓고 이 불합리한 인사는 없는지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